저는 블랭크 건축사 사무소의 김세중 매니저라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굳은데 그래도 굳은 와중에도 좀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들으러 오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주민분들이 만드는 공간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어찌 보면은 주민분들이 이렇게 한데 모이는 자리는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 알력스의 개념이랑 더불어서 마을 알력스보다 좀 더 큰 개념, 공유 공간의 개념을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저희 간단한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유 공간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이해를 했으면은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좀 보시면은 좀 더 와닿잖아요. 그래서 인근에 비슷한 규모로 만들어진 공간들을 몇 가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설명드리면서 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에서 이제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한 11월이나 12월쯤에 운영기획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와서 이렇게 해드릴 예정인데, 그거에 대한 간략한 어떻게 진행될지 계획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블랭크라고 하는 팀이고요. 여기 정릉동에 있진 않아요. 저희는 성북구 안에는 없고, 동작구 상도동 들어보셨어요? 상도동? 네, 상도동 하면은 대부분 이 연령대 분들은 김영삼 대통령 많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살던 근처에 저희는 자리 잡고 있고, 상도동에서 젊은 청년들이 뭘 하고 있나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는 2013년부터,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면, 저희는 2013년부터 이제 개업해서 운영하고 있는 팀이고요. 멤버들은 한 10명 정도 돼요. 근데 10명 중에 저희는 건축사 사무소이기 때문에 건축 관련된 멤버 절반은 비건축 전공 멤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비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도 가끔 물어보세요. 너는 건축사 사무소에서 뭘 하냐? 라고 했을 때 보통은 공간을 설계하거나 공간을 만드는 일들을 많이 상상을 하시잖아요. 근데 공간을 만들고 설계를 할 때도 앞단과 뒷단의 일이 있어요. 그냥 가볍게 상상을 해보시면은 집을 구하러 가실 때 제일 먼저 어디로 가세요? 그렇죠. 부동산에 가죠. 그래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가는 것처럼 저희도 중개업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조금 버려진 빈집이라든지 유휴 공간들을 좀 연계해주는 중개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 앞단에 집을 구하기 전에 어떤 고민이 드실 거잖아요. 뭐 리모델링을 하든 새 집으로 이사를 가든 그거를 기획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보통. 그래서 기획자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단의 공간 기획과 설계, 조성, 중개까지 이런 식의 일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상도동 동네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동네에서 저희가 막 공간에서 뭐 술을 팔기도 하고, 그다음에 같이 1인 창작자분들이라고 해서 이런 프리랜서 분들과 같이 사무실을 나눠 쓰기도 해요. 근데 이런다고 했을 때 동네 분들이 거기서 뭐하고 너네 먹고는 사냐 이런 걱정을 해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외부의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비슷한 공간들을 만들어주세요 하는 설계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상도동에 운영하는 공간들이 몇 개 있어요. 일종의 그게 저희들은 모델하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델하우스를 보고 외부에서 비슷한 거 만들어주세요, 비슷한 걸로 운영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제안을 많이 해주는 걸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공간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공간들은 저희는 부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부엌으로 왜 젊은 애들이 거기서 뭘 할까라고 했을 때, 저희 이 오래된 설비집이었던 10평 되는 공간을 부엌 공간으로 바꾸고요. 한쪽에는 저희 사무실도 자그맣게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엌에서 이 주민들과 일상을 공유하고 그 부엌에서 밥도 나눠 먹고, 그다음에 이런 마을 관련된 컨텐츠들도 같이 만들어 보고 하는 활동을 했어요. 일종의 마을 알력스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최초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주민분들이랑 같이 밥도 나눠 먹고 이렇게 공연도 같이 보고, 아이들이랑 같이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동네에 사라져가는 가게들도 기록하고, 이런 작업들을 이 청춘 플랫폼이라는 공유 부엌을 통해서 시작을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2013년도에 운영을 했을 때는 멤버가 3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끼어서 하면은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이즈가 좀 커지다 보니까 멤버들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사무실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다음 페이지. 네, 사무실 공간을 저희가 필요로 해서 마침 인근에 한 30평 정도 되는 PC방이었던 공간이 공실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기에는 너무 큰데 그 공간이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서 덜컥 계약을 해버렸어요, 저희가.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저희가 쓰는 공간은 한 10평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20평 공간은 너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다가 이때 당시에는 이런 코워킹 스페이스, 여기 청년사리 발전소와 같이 이런 코워킹 스페이스의 개념이 그렇게 많이 안 알려진 상태였는데 저희가 관찰했을 때 동네에 그런 혼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스타벅스에 가서 일하는 것들을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에게도 좀 저렴한 가격에 공간을 같이 쓰자고 제안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 PC방 공간을 코워킹 사무실로 운영을 했었고요. 다음 페이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랑 비슷한, 아무래도 저희가 있다 보니까 저희랑 비슷한 또래들이 많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혼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뭐 디자인을 한다든지 영상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저희는 건축을 하고 있지만 이거에 파생되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공간이 만들어지면은 공간에 가게들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한 다음에 뭘 달죠? 간판 같은 거 달죠. 간판도 달고 거기에 메뉴판도 만들고 하잖아요. 저희가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전문적인 영역에 있는 분들이 같이 사무실을 쓰고 있어서 그런 일들을 같이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로서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좀 더 끈끈한 관계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은 상도동에서도 하고 하는데 사는 공간들은 다 외부에 있는 거예요. 저는 수원에 살거든요. 그래서 수원에서 출퇴근하고 있고 뭐 상도동에 사는 멤버들도 있지만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직주거리를 조금 줄여보는 실험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청춘파크라는 주택을 한번 운영을 해봤어요. 그래서 쉐어하우스 같이 만들었지만 일하는 공간도 있고 자기가 거주할 수 있는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번 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금 일하는 공간, 사는 공간을 만들어졌는데 저희가 이제 밥을 먹거나 술 한잔 하고 싶은데 좀 그런 공간이 상도동에는 마땅치 않더라고요. 저희 세대가 가기엔. 저희가 조금 마음에 드는 공간을 가려면 강남이라든지 연남동이라든지 이런 동네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좀 그런 공간을 우리가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처음으로 상업 공간인 공집합이라는 바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바를 운영을 하면서 단순히 저희가 술을 파는 공간은 아니고 여기서 이웃들과 조금 어울릴 수 있게끔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좀 같이 1일 호스트가 돼서 내가 1일 바텐더가 돼서 주민이 운영을 해보기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용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비용이요? 저희도 술 팔아서 나오죠. 네. 근데 만약에 그런 공간을 얻으면은 네. 월세를 주고 얻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다 충당이 되나요? 네, 그냥 외부 주민들이 봤을 땐 그냥 일반 젊은 사람들이 하는 술집이에요. 근데 다만 저희가 그냥 주인이라고 그냥 이렇게 운영하는 거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주민들에게 한번 와서 운영할 수 있게끔 열어드리고 그러고 있어요. 네. 다음은 이제 여수에 있는 공간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는 공간도 만들고 이런 상업 공간도 만들다 보니까 여수에 그 하나리조트에서 제안이 와서 그 여수가 요즘 당일치기로 많이 여행들을 가시는데 그 공간들을 이런 식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음식도 팔고 술도 팔고 생활용품도 파는 이런 복합문화 공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에 일적으로 다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뭐 저희가 막 백종원처럼 이렇게 많지는 않고요. 몇 개 도시, 지방에 있는 소도시 몇 개 도시에만 하고 있고요. 하나 리조트 안에 있는 거예요? 네? 하나 리조트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그 여수의 벨메르 호텔이라고 그 2층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공간을 만들면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들이 따라오게 돼요. 저희도 집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쌓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간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공간에서 많은 활동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야기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다음 페이지부터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 동네들을 좀 기록하는 작업들을 해보자. 그래서 동네 잡지들을 좀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상동동 그 청년, 저희가 청년이니까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잡지. 두 번째는 그 가게,
이 상도동에 굉장히 많은 가게들이 있는데 되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쉬워서 저희가 가게들을 좀 기록해보자. 그 가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글 쓰는 재주가 많은 분들이 많았어요. 저희 상도동 주민 중에. 그래서 소설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그 소설 이렇게 3부작으로 진행을 했고 그 가게에 실렸던 가게들이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없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 기록을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는 좀 차이가 큰 것 같아서 저희가 기록하기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아쉽기도 한 프로젝트였고요. 다음번은 이제 상도자파라는 건데 책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좀 더 이 주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좀 이 이야기들을 풀어내보자라고 해서 만들었던 프로젝트인데 저희 그 상도동에 있는 사무실 올라가는 길에 성대시장이라고 있어요. 여기 정릉시장 있는 것처럼 저희 사무실 근처에 시장이 되게 크게 있는데 그 시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담아내는 무슨 시장이에요? 성대시장. 성대시장? 예. 신대방선거리역 쪽에 있는 성대시장인데 비슷해요. 여기 정릉시장이랑 분위기가. 그래서 이 상도자파라는 걸 만드는데 이런 장바구니, 배지, 테이프 같은 것들을 저희 같이 공유 사무실 쓰는 멤버들이랑 같이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거고요. 여기 보이시는 글자들 보이시죠? 이게 오래된 간판들의 타이포들을 따서 테이프로 만든 거고, 그다음에 이런 배지들 같은 경우도 오방색이죠. 그래서 시장에 가면은 오방색 파라솔 많잖아요. 그걸 좀 타이프해서 만든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활동들을 좀 하다 보니까 동작구청이나 이 마을에서도 좀 다양한 일들을 좀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있는 그 상도동 마을의 성대골 마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성대골 마을에 이런 벽화라든지 마을 지도를 좀 만드는 프로젝트도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저희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이유는 뒷부분에 마을 활력소 사례들 얘기하는 거랑 별반 좀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공간의 이름이나 성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쓰는 공유 공간의 개념이라서 좀 설명을 드렸던 거고 저희가 그 상도동에서 이런 공간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설계 일도 하게 되고 이렇게 워크숍, 이런 공간을 기획하는 워크숍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그러면서 저희 아까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뭐 전국적으로 하냐. 그래서 저희가 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상도동에서 머물면서 하면서 각 동네에 그렇게 지역적으로 활동하는 팀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후암동에 있는 그 비슷한 팀도 있고 뭐 월곶, 시흥의 월곶에도 있고 여수에도 있고 목포에도 있습니다. 그런 팀들과 잘하는 영역이 조금씩 달라요. 저희가 공간을 만드는 일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다면은 좀 더 그 지역의 이야기를 잘 수집하는 팀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잘 풀어내는 팀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팀들과 이런 동네 파트너십을 맺어서 좀 확장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우리가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듭니다라는 모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공유 공간에 대한 이해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네, 저희가 살고 있는 서울 수도권 네, 인구가 2,600만 정도인데 우리나라 인구의 2명 중 1명은 서울이나 경기도나 인천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밀집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이 권역, 수도권이라는 권역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인구도 5손가락 안에 들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어떤 GDP라고 하는 경제 생산도 세계에서 4번째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밀집되어 있다, 사람들이.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사전에 여기 정릉 마을 활력소가 들어서는 공간 배후 지역을 위성 사진을 한번 따봤어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대부분 이 근처에 사시겠죠? 그래서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 그러니까 나 혼자 사는 단독적으로 사는 가구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 뭐 빌라라든지 다가구 주택 같은 형태로 거주를 하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요. 밀집된 공간에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그런 사회적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죠. 뭐 선생님들께서는 경험하시지 못했겠지만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과 다툰다든지 심해서
이제 살인 사건까지도 나는 네, 아파트에서 많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웃이 가까웠던 이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소한 문제 때문에 갑자기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고 이런 관계가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청년들, 저희 상도동 근처에 노량진이 있거든요. 한 10분 거리에 노량진이 있는데 노량진에 가면은 이렇게 혼자서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뭐 우리 세대의 문화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뭐 자의적일 수도 있지만 약간 환경적일 수도 있다. 내가 혼자 먹고 싶지 않은데 남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그냥 내가 혼자 먹는 게 편하니까 이런 문화들이 좀 있죠. 또 더불어서 좀 더 위의 세대, 노년층 인구들은 고독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이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오랜 시간 이제 돌아가셨는데 발견되지 못하고 막 6개월 지나고 이렇게 발견됐다라는 뉴스들을 간혹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고독사하는 증가 추이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가장 우리나라랑 유사하다고 보는 게 일본이죠. 일본이랑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저희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울시나 이런 국가에서도 이런 커뮤니티 공간, 이런 사람들을 좀 교류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커뮤니티가 필요하다. 그래서 마을 알력소와 같은 이런 공유 공간들을 저희는 동네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고 삶을 공유하며 관계가 회복되는 생활 공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선생님, 그다음에 여기 모인 우리를 위한 공간으로서 조성하는 게 목표고요. 저희 아마 여기 선생님들은 올해 여기 정릉에 거주하시거나 아니면 시골에서 좀 올라오셔서 서울에 자리를 잡으셨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장년층들은 이런 커뮤니티라고 했을 때 상상하는 것들이 약간 혈연과 지형 중심의 커뮤니티예요. 네, 다음 사진. 이 사진 제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 어딘지 아세요? 여기?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응답하라. 네, 응답하라 1988. 네, 맞습니다. 쌍문동입니다. 옆 동네 쌍문동. 예, 정릉동도 굉장히 유사한 환경이었을 걸로 예상이 돼요. 제가 이 사진을 갖고 왔던 이유는 이 중장년층이 상상하는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하면 보통 이걸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골목에 있는 평상. 그러니까 예전에는 각 골목골목에 슈퍼 앞에 평상이 있다든지 자기네 집 앞에 평상에서 모여서 여름에 수박도 나눠 먹고 술 한잔도 하시고 하는 공간들이었는데 요즘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이 중장년층이 생각하는 공유 공간은 약간 저런 공간을 많이 상상하시고 저희와 같은 청년 세대, 좀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간들은 취향 중심적인 공간들을 많이 상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청년 세대들은 이 스타벅스가 그냥 단순히 커피 마시는 공간이 아니에요. 거기서 친구들도 만나고 공부도 하고 이런 어울리는 공간으로서 스타벅스를 많이 상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이가 있는 어머니들은 키즈 카페. 그러니까 아이를 풀어놓고 거기 엄마들이랑 같이 차 한잔 마시면서 수다 떠는 공간. 여기가 약간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상상하시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이런 환경이라든지 이런 제로 웨이스트 관련된 이슈들이 이 젊은 사람들이 민감하다 보니까 이런 도농거래 프리마켓이라든지 어떤 친환경 관련된 이런 모임들이 있는 자리에 이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런 것들을 제안 드렸을 때 이런 커뮤니티들이 상상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집에 여기 선생님이랑 그 이제 외부 바깥 어르신이랑 같이 사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자식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다양하게 공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저희는 집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냥 동네를. 그런다고 했을 때 같이 밥도 나눠 먹고 이렇게 사무실로도 있지만 술도 나눠 먹고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이 집이라고 저희는 동네가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마을 알력소가 일종의 집의 다른 공간으로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드리고자 하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공유 공간의 좀 더 큰 범위를 설명드렸다면 좁혀서 저희가 이제
조성하게 될 마을 활력소에 대한 개념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마을 활력소는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주도하여 민주적으로 조성돼서 운영되는 공간을 일컬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 청소년, 엄마, 시니어 다양한 세대들이 좀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마을 활력소라고 말하고요. 그러다 마을 활력소의 미션은 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운영하고 더불어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공간적 거점을 말하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이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거점, 일종의 플랫폼 공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형과 역할은 세 가지로 좀 나눠지는데요. 약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그 마을 단위의 주민센터가 있으면 그 위에 상위 단계가 뭐가 있죠? 상위 단계. 행정기관의 상위 단계. 구청이 있죠. 네, 그렇죠. 구청이 있고 구청 다음에 뭐가 있죠? 시청이 있죠. 그런 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마을 활력소의 역할을 서울시에서는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정릉동 마을 활력소는 아마 마을 공동체형에 소속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약간 풀뿌리 주민 공동체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찻동형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와 같은 행정기관 안에 있는 좀 사이즈가 큰 마을 활력소예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갖고 왔던 이 창호동 마을 활력소 같은 경우는 창호동 주민센터 내에 있어요. 그래서 규모가 아까 팀장님께서 설명드린 것처럼 한 20평 된다고 했잖아요. 정릉동은 이런 찻동형 같은 경우는 한 100평 내외 정도 돼요. 그래서 좀 사이즈가 큰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100평까지는 아니고 뭐 한 그 정도, 네, 100평 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거점형 같은 경우는 각 자치구 단위의 일종의 컨트롤 타워라고 보시면 돼요. 각 이런 찻동형과 마을 공동체형 마을 활력소들을 약간 연결하고 교육하고 이런 관리해주는 일종의 컨트롤 타워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금천의 사례를 갖고 왔는데 네, 금천 1번가라는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의 오피스이기도 해요. 본진이기도 하지만 이 공간을 주민 공동체 공간들을 지원하고 교육하는 역할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이런 거점형 마을 활력소들을 각 자치구 단위로 하나로 만드는 것들을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성 중이고 성북도 아마 조성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거점형 마을 활력소 개소한 곳은 강동구 한 개소가 있고요. 제가 갖고 왔던 금천구는 자치구 내에서 자치적으로 만든 공간이에요. 그래서 마을 활력소 조성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는 공간 기획부터 디자인, 운영까지를 주민들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권장을 해요. 근데 이게 앞서서 팀장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적인 절차적 문제도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을 모여서 이렇게 공간 기획하는 워크숍 자리를 만들기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런 공간을 많이 운영해봤던 설계하시는 전문가분들이랑 행정기관에서 그 사전 작업을 해주신 거고요. 그 다음 저희가 공간이 만들어지고 나서 주민들이 운영에 참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 성북 정릉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서도 굉장히 빈번한 일이니까 주민분들이 좀 더 이 공간 기획과 구성하는 것들을 전문가와 공무원들에게 좀 맡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좀 조성 사례로 좀 풀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앞서서도 이제 찻동형 마을 활력소로 사례로 말씀드렸던 창오동 마을 활력소인데요. 여기는 창오동 마을 주민센터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3층에 작은 도서관이었던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마을 활력소로 바꾼 사례고요. 이 공간은 나쁘지 않았어요. 원래 그 작은 도서관으로 운영될 때도 주민들이 나쁘지 않게 이용하고 했지만, 좀 더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마을 활력소로 바꾼 사례예요. 그래서 이 공간을 이런 주방 공간도 있고요.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카페 공간도 있고, 다양한 모임을 할 수 있는 모임 공간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천연동 마을 활력소인데요. 서대문구에 있는 공간이에요. 천연동 마을 활력소 같은 경우는
정릉 마을활력소와 마찬가지로 마을 공동체형에 속하는 마을활력소예요. 그래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굉장히 규모 면적이나 이런 것들로 따졌을 때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간에도 작지만 다 있어요. 모임 공간도 있고 부엌도 있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시설도 있고. 근데 여기는 조금 다른 동네와 다르게 어린아이나 청소년들이 같이 사는 이런 4인 가족들이 많아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2층에 좀 마련해서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홍제 커뮤니티 센터인데요. 여기도 천연동 마을활력소와 마찬가지로 마을 공동체형에 소속되는 마을활력소예요. 원래는 여기 홍제 커뮤니티 센터는 2층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1층, 2층. 그래서 1층 공간은 어르신들이 머무는 경로당 같은 공간으로 만들어졌고 2층은 주민들을 위한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다가 여기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후에 주민 자치 운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질 때 이렇게 정릉동처럼 모인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한 1년 정도 서대문구에서 운영을 하시다가 이제 주민들이 우리 그 공간 운영해 보고 싶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제 추후에 이 운영 워크숍을 통해서 주민 운영진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층은 여전히 경로당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2층 공간 여기 보시면 2층 공간 넓은 그냥 홀의 형태인데 이 홀 공간을 주민자치 운영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한양도성 369 성곽마을인데요. 여기는 성북구 관내에 있어요. 삼성교 쪽에. 삼성교 쪽 거기 도성길 있잖아요. 네, 네, 그쪽에 있는 앵커 시설인데 여기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이런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도 있고요. 여기 한양도성이다 보니까 주민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시민들이 거길 올 거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을 위한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랑방이라는 공간인데 저희도 부엌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약간 다목적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부엌을 사랑방으로 조성해서 주민들이 여기서 모임도 하고 밥도 나눠 먹고 할 수 있는 활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실이라는 카페 공간이에요. 이 마실이라는 카페 공간은 한양도성길 바로 거기에 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이나 이럴 때 가면은 그냥 일반 카페처럼 보여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커피 한 잔 사 먹고 음료 한 잔 사 먹고 거기서 잠깐 머물다 가는 공간인데 이 공간을 그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주민분들도 여기에 운영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나오는 수익금들을 협동조합 운영금이라든지 공간 운영에 이렇게 다시 재투자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예술문화 공간인데요. 예술터라는 공간인데 여기는 전시 공간이에요. 그래서 전시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외부인들이 와서 이렇게 전시 공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성북구 관내에 학교도 많고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전시 공간으로 좀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기획 전시 같은 것들을 그 사회적 협동조합이랑 같이 논의해서 이 외부의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랑 같이 전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큰가 봐요. 크지 않아요. 그걸 다 쪼개서 봤다 보면 예, 그런 찻동형 마을활력소와 같이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아니고 오래된 집들을 리모델링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각각의 방들이 쪼개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예술 공방은 네. 보조요? 저도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는데 이 사업이 시작할 때 아마 그런 지자체나 국가에서 아마 지원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협동조합. 그러니까 거기에 뭐 이제 성북구에 관련된 부서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그 지역 회사가 있고 그 회사와 관련된 주민 대표분들이 이제 그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원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독적으로 누군가 딱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다음은 예술 공방인데요. 예술 공간은 앞에서 전시 공간으로 말씀드렸던 예술터 공간과 유사하게
문화예술이라는 컨셉을 만들어진 공간인데 여기는 지역의 그런 예술가들이 머물면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공간을 일종의 이런 공간들을 레지던시라고 하는데 레지던시 공간으로 만들어서 지역 예술가나 청년 활동가들이 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공간적 거점을 좀 내어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공유 공간에 대한 개념이랑 마을 알력소의 개념 더불어서 사례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어떻게 운영기획 워크숍이 진행될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정릉동의 주민자치 운영을 위한 운영기획 워크숍이 5회에서 한 8회 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아직 이 회차는 구청이랑 지금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추후에 다음에 시작할 때 한번 정확한 계획은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크게 보면은 3가지 과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공간 기획을 먼저 할 거고요. 다음은 이제 그 공간 기획안을 바탕으로 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그 공간을 부엌 공간이 만들어지면 부엌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활용 계획이 나오면은 활용 계획에 맞춰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가 맞춰지겠죠. 그래서 그걸 운영 기획이라고 하고요. 다음은 이제 이 운영 기획까지 하게 되면은 주민분들이랑 함께 운영 규약, 보통 회사가 만들어준 회사의 그 규칙 같은 것들을 정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자치 운영진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정관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정관을 같이 만들고 이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들을 검토하는 단계를 거쳐서 이제 운영진이 발족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워크숍이 저희가 뭐 이렇게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이 와서 준비는 하지만 사실상 논의와 결정은 주민분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요. 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질문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EMA 건축사 사무소라고 하고요. 저는 이은경 대표입니다. 네, 저희는 사무실은 성북동 초입에 나폴레옹 제과점 아시잖아요. 그 근처에 사무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북동에서 저희는 주택 설계도 하고 커뮤니티 공간 설계도 많이 하는데 정릉은 최말린 미술관 네, 그거 리모델링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 장이동 같은 경우는 청소년 시설, 그다음에 다목적 주민 운동 시설 이런 거 설계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성북구청에서 저희 쪽에 좀 의뢰를 하셔서 저희가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가 처음에 듣기로도 좀 더 이렇게 워크숍을 통해서 공간을 구성을 하는 것을 예정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다 같이 못 모이시니까 일정상 일은 저희가 시작은 하였고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미리 주셔서 이제 공동체과 쪽에서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설계를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가장 조금 제약사항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건물 자체가 네, 되네요. 네. 네, 기존에 있는 건물 자체가 이미 존재하는 건물이고 SH공사의 자산이다 보니까 이 건물을 일종의 리모델링이라는 개념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사실 현행 법상으로는 개축이나 재축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의 어떤 기본적인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골격은 유지하면서 동시에 면적도 유지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골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것이 이제 이 동네에 생긴 지가 예전에 도시형 한옥이라고 해서 한옥 형식으로 마당이 있는 디귿자 한옥 그렇게 지어진 것과 단층 즉 1층 경사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공간은 정해져 있고
그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 골목이나 이런 상황으로 맞춰서 쓰는가, 이게 조금 이제 숙제인데, 저희가 일단은 현장을 가봤을 때 사실 이게 마을 활력소가 되려면 좀 마을의 길에 좀 많이 이렇게, 아까 이제 보면 길가에 뭐가 건물이 있고 이런데, 저희는 지금 막다른 골목에 건물이 있잖아요. 그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여기 수고하고 뒤쪽으로 거기 하나고 있는 모르겠네. 내가 지금 예. 그래서 막다른 골목 저기, 그리고 이 골목 자체도 4m 도로가 안 되는 굉장히 좁은 골목 끝에 이 집이 있는, 요 집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골목 끝에 뭐가 있다라는 것도 상상하기 어려운데, 이게 좀 많이 닫혀 있는 요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게 하나 좀 이제 저희가 고려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 봤더니 이제 마당이 있는데, 옛날 이제 한옥이니까 마당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마당이 단이 이렇게 져 있고 앞쪽에 이렇게 조금 이제 허름한 창고가 있는데, 마당이 너무 좁아요. 너무 좁아서 이건 일단 마당을 좀 평평하게 해야, 단차가 없어야 되니까 마당을 좀 평평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조금 털고 마당을 좀 마당답게 일단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건물들이 지금 다 굉장히 허물어져 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거의 다 구조 보강은 다 저희가 해야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 길가에, 여기가 이제 골목길 끝에 오른쪽에서 쭉 오면 제일 마지막 집인데요. 왼쪽은 이제 담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입구 입면인데 너무 닫혀 있다. 너무 이제 뭐가 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좀 부분이 있고요. 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안에 이제 들어가 봤더니 내부도 이제 단이 계속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예전에는 이게 구들 같은 거였죠. 그래서 그것도 좀 꺼져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다 이제 올려서 레벨도 맞추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상 지붕은 이렇지만 지붕은 사실 거의 다 다시 깨끗하게 경사를 만든 지붕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사실 이게 예전에는 살림집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벽이 막히고, 그죠, 공간이 방으로 많이 잘려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뭔가 커뮤니티 활동을 이렇게 지금 저희처럼 모여있는 이 정도의 공간으로 하기에는 되게 협소한 것, 그래서 가급적 공간을 조금 튀고 조금 밝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저희가 좀 공간을 봤습니다. 그래서 계획안은, 네, 지붕은 그냥 원래대로 이렇게 디귿자고요. 마당이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네, 그 다음 페이지. 네. 내부 공간은 좀 이렇게 손을 좀 봤어요. 근데 뭐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인 계획을 잡은 거니까 여기에 얼마든지 여러분의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골격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 이제 들어오는 입구, 아까 그 2m도 안 된, 3m가 안 되는 약 2.5m 되는 이 골목이 있고요. 여기서 들어오는 대문은 그대로 방향을 유지하는데, 원래 오른쪽의 공간, 왼쪽의 공간 이렇게 두 개로 나뉘기는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이 전면 부분을 좀 이렇게 텐마루, 예전에 가면 그 텐마루라고 해서 좀 앉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면서 좀 여기 유리창을 넣어서 좀 개방감 있게 일단 공간을 만든다. 그리고 오른쪽은 조금 이게 조금 더 마당으로도 좀 개방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사랑방 같은 이런 거를 좀 활용하시면 어떨까. 마루도 좀 깔고 뭐 이렇게 저희가 조금 공간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은 아무래도 이제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무실로도 쓰셔야 되고, 뭐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뭐 프린터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종의 좀 사무실 겸 프린터도 하는 겸 그렇게 공간을 하나 저희가 더 잡았고요. 그리고 들어오면 마당은 그냥 깨끗하게 조금 넓게 쓰는데, 사실상 이 마당은 아주 크지는 않아요. 한 4평도 좀 안 되는, 네, 그렇지만 그렇게 마당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이 땅이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고 그냥 쭉 연속되게 쭉 들어와서 그냥 끝까지 가게 그렇게 하였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공간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걸 그냥 하나로 합쳐서 이제 실을 하나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 있는 공간도 여기를 터서
이제 하나로 만들어서 또 하나의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걸 조금 더 넓게 쓰는 방법은 여기 사이에 있는 문을 폴딩 도어 같은 걸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로 쓰시다가 필요하면 이렇게 오늘처럼 만약에 이렇게 회의를 한다 그럼 저쪽을 이렇게 닫아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하고 그때 이제 요런 부분이 이 TV 같은 거 이거를 요런 데 놓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요런 거 놓아서 여기에 이렇게 쓰시고 이 부분은 이제 공유 주방이라고 해서 저희가 여기에 이제 공유 주방을 조금 제한 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주방은 거기에 들어가는 냉장고도 필요하고 창고도 필요한데 건물이 너무 작다 보니까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보시는 저런 큰 냉장고를 하시던지 아니면 저희는 지금 큰 냉장고, 김치 냉장고, 그다음 창고 이런 걸로 해서 바깥쪽에서 여기 왼쪽에 문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 뒷길로 들어갈 수 있는 일종의 다용도 동선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뒤로 하나 빼는 거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냉장고나 이런 걸 두고 여기에 공유 주방을 둬서 이 문을 열면 여기에 또 테이블 같은 이 테이블은 좀 움직이도록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쓸 수 있게. 그래서 여기는 일종의 주방의 영역, 여기는 조금 뭐 다용도로 쓰시는 영역, 밥을 먹으면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 경우에 이걸 다 열고 여기서 다 같이 마당까지 열고 나가는 여기는 큰 유리창으로 이렇게 열릴 수 있게 저희가 지금 계획을 저희 좀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뒷공간의 건물이 이제 이런 부분들은 화장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리고 청소 도구 이런 거 좀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아주 아주 공간이 좀 쓸모 있을 만한 거를 다 쓰는 걸로 저희가 봤는데요. 조금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이제 이미지로 좀 보면 아까 보시던 이제 여기가 골목길이거든요. 이렇게 쭉 이렇게 왔을 때 여기 아까 개방적으로 말씀드린 그 앞부분을 뭐 텐마루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유리창이 좀 이렇게 열리게 해서 여기서 좀 앉아서 바깥도 보고 뭐 그럴 수 있는 이런 이미지의 분위기를 좀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다음 페이지.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공간인 제일 중요한 건 아마 마당일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는 한옥에 마당이 있듯이 이게 사실 그 하늘이 열린 방이지만 다목적 공간으로 쓰실 수 있어서 이제 그 마당이 있는데 마당을 중심으로 여기 왼쪽이 여기 사랑방이고요. 여기 앞쪽이 보이는 게 주방의 영역이고요. 오른쪽이 이 다목적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을 지금은 되게 닫혀 있는데 유리로 다 해서 이 두 개는 큰 슬라이딩으로 여는 걸로 제안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그 폴딩은 좋기는 한데 벌레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벌레가 있어도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보통 이렇게 큰 미서기 창을 쓰시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큰 미서기 창을 해서 여기다 개방감을 이제 마당 쪽으로 주고 그러면 마당도 여기랑 다 같은 높이로 만들어지면 이제 사실상 집에 있어도 집이 더 넓어 보이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대신 이제 사랑방은 조금 분위기를 달리해서 아까 바깥쪽에 텐마루 있는 것처럼 안쪽도 텐마루 좀 있게 해서 조금 이렇게 이런 높이가 아니라 약간 올라가는 마루, 약간 아까 그 보여주신 거에서 평상 같은 그러니까 이 동네의 평상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여기에 이제 사랑방의 역할로 저희가 조금 공간을 구성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폴딩으로 하셔도 무방할 것 같다면 공간이 작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식당 요 안쪽에서 앉아서 쳐다보면 여기가 이제 그 사랑방 일종의 마을의 평상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이거 들어오는 출입 부분이고요. 요건 이웃집 하늘이 열린 마당입니다. 네, 다음. 그리고 두 번째 공간은 이제 공유 주방입니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공간이 총 5개인데 그 5개 공간에 대한 좀 의견을 좀 이렇게 주시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공간은 공유 주방이고 여기 보신 부분 실제 이 폭은 굉장히 좁아요.
예, 이 폭보다 좁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옥 자체가 예전 한옥 자체가 폭이 좁기 때문에 거의 이 폭이 3m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앉아 있는 것은 제 생각에는 3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폭보다 좁아서 사실은 좁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이제 그래서 끝에다가 이렇게 주방을 길게 가급적 하고 앞쪽에는 조그맣지만 아일랜드 같은 게 좀 있어야 뭐 여기서 주로 다듬고 뭐 아니면 뭐 그릇을 놓고 뭐 이런 것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상부장을 좀 넣어서 수납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는 오른쪽 부분은 여기 오른쪽 부분입니다. 여기는 나중에 탕비 공간 같이 좀 쓰시도록 뭐 커피나 그죠? 아니면 정수기나 이런 거 하실 거니까 차를 여기서 좀 마실 수 있게 좀 만드는 공간을 여기다가 하면 저희가 뭐 물이나 아니면 전기나 이런 것들을 미리 배선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해보니 개수대가 조금 큰 거 한 800짜리 내지 900짜리 큰 게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은 그 지금 가스로 지금 계획은 합니다. 근데 불은 아마 3구에서 4구 정도까지 들어가면 이제 끝나는 길이 그러니까 크지 않다고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공간은 이제 다목적실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실제 지금 그림에 그려져 있는 이 모양이 6인용 테이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작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인용 테이블인데 이 문을 열면 더 길게 책상을 붙여서 쓸 수 있고, 이렇게 이제 TV 놓고 이렇게 여러분 뭐 강의하고 뭐 회의도 하고 같이 교육도 하고 그러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따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쪽의 폭은 여기 있는 폭보다 더 좁거든요. 저게 한 2,400이 좀 안 되는 폭이어서, 그래서 이제 뭔가 전시도 하고 책도 좀 꽂고 그러려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대신 이제 세워서 전시이자 책을 놓을 수 있는 부분으로 이 뒷벽을 조금 활용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이제 인테리어로 만들어 드리면 뭐 필요할 때는 전시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책을 이렇게 보이도록 해서 책을 놓고 이제 쓰실 수도 있게, 그래서 벽은 얇지만 좀 그렇게 좀 계획을 저희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공유 주방에서 여기 다목적을 좀 보았을 때 있는 부분. 또 다행히도 이제 지붕은 경사 지붕이니까 저희가 가급적 경사를 다 활용해서 좀 높아 보이는 공간을 만들 생각입니다. 답답하지 않게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랑방인데 제안 드리는 것은 이렇게 조금 앉는 분위기. 네, 근데 요런 분위기로 만들어서 이쪽에서 이제 바깥을 보시면 바깥은 아까 골목이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마당 부분인데 마당 쪽에서는 폴딩 같은 걸 줘서 이렇게 그냥 앉아서 바로 이렇게 나가는 걸로 보고, 저 골목 쪽으로는 이런 분위기보다는 조금 그 한옥이 예전에 이제 한옥 자체가 창을 열고 방에 앉아서 팔을 걸고 바깥을 이렇게 내다보잖아요. 한옥의 구조가 좀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바깥에 텐마루가 이렇게 있는 거라서 그런 분위기는 길 쪽으로 좀 만들고, 약간의 또 너무 길이다 보니까 마당은 훨씬 더 개방적으로 그냥 이렇게 있다가 쓱 나오는 뭐 요런 분위기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마찬가지지만 요 옆벽은 전시이자 그런 책장으로 좀 얇게 활용할 수 있게, 역시 방은 너무 작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맞은편에도 네. 같은 그런 집이 있는 건가요? 맞은편에는 그 지금 다세대로 해서 그 집에 창이 있고요. 옆집은 비슷한 집이 있는데 그 집도 이제 디귿자 한옥으로 되어 있긴 해요. 근데 맞은 집은 이제 2.5m의 그 빨간 벽돌 집이 한 3층 정도가 그러니까 그 집의 뒷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남향 자체가 다른 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바로 옆에 정말로 이런 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 공간이 이제 지원 사무실이라고 해서 약간 작업도 하시고 필요한 부분이 와서 뭐 프린터도 하시고 그런 부분들로 저희가 공간을 만들고, 역시 오른쪽 사랑방과 유사하게 텐마루는 만들어서 길 쪽으로 좀 면하게 해서 아까 그
주방에서 통하는 문, 서비스 그 다용도 공간의 문을 통해서 좀 바깥에 요 골목을 어차피 요 뒷집은 뒷면이거든요. 하지만 그쪽에도 그 집 그 주택에 창이 있기는 해요. 방창 정도가 있어서 조금 너무 그쪽을 또 사장을 방해하면 안 되기는 하지만 요 골목 쪽을 같이 좀 포장을 좀 깨끗하게 해서 바깥에 텃밭 상자 이런 거 놓고 좀 기를 실 수 있게, 그리고 여기 마당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식물을 이제 기르시면 텃밭 상자를 더 추천을 좀 드려요. 공간 자체가 워낙 작고 그러다 보니 좀 더 깨끗하게 관리하면서 필요에 따라 좀 뭔가 뭔가 좀 더 큰 잔치 같은 걸 해야 되면 여기도 테이블 놓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마감 자체는 흙이 아니고 좀 이렇게 포장을 좀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총 5개 이제 저희가 공간을 설명을 드렸고, 마당은 하늘이 열린 상태로 두어야 하고요. 이 건물 자체가. 그래야 이제 사실 그 마당을 통해서 공기도 들어오고, 그 꽃도 이제 그 햇빛을 받으면서 이제 꽃도 피고 뭐 이런 것들이라서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 그죠? 아니면 이제 코로나가 아무리 벗어나더라도 좀 더 외기를 많이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이 마당은 원래 우리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정서적인 공간이기도 하지만 실용적인 공간으로 그렇게 쓰셨으면 좋겠고요. 대신 저기는 나무 한 그루? 그러니까 사실상 그 우리 전통적인 마당에는 나무를 심지는 않아요. 보통 이렇게 다목적 공간이라고 해서 뭔가 뭐 농사물을 정리하거나 아니 무슨 다른 어떤 작업 공간으로 쓰거나 그렇긴 한데, 여기는 조금 이제 약간의 그 정서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조그만 나무 한 그루 정도를 좀 심는 게 어떨까? 근데 대신에 조금 그러니까 여기는 뭐 추천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유실수보다는 꽃나무가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네.